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교육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이 교육학 내용들을 조금 훑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조금 많죠?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약간 범위가 조금 큰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기출되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파트 있잖아요. 우리 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5파트 챕터 5인데요. 여기에서 출제가 거의 반? 조금이면 반, 많으면 반 이상이 그 부분에 좀 집중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공부하실 필요성 있으시고요. 이 부분만 내가 잡아도 일단 과락은 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평균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좀 알면 문제를 풀 때 훨씬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먼저 나와 있죠. 스포츠 교육의 역사 보시면 스포츠 교육에 대한 역사적 관심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그냥 읽고 참고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 어떤 진보주의, 체력 중심 교육, 신체 교육, 움직임 교육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단 한번 볼게요. 신체 교육이 있고요. 신체를 통한 교육, 그리고 움직임 교육. 이런 큰 맥락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신체의 교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신체,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신체의 교육이에요. 단지 신체적으로 발달된 그러한 육성, 사람을 육성한다. 신체적으로 발달된 사람만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에만 치중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심신이원론적 관점이에요. 심장과 육체와 신체와 정신이 좀 분리되어 있다. 심신이원론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서 체육을 건강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교육은 어떤 본질주의에서 좀 강조했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에 반해 신체를 통한 교육은 뭐냐? 신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신이원론적 관점이었잖아요. 얘는 심신일원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체를 통해서 어떤 신체 적성이 아닌 어떤 종합적인 적성에 목표를 둬서 인간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존재이다. 신체의 교육을 어떤 비판하면서 나타난 거고,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고 해서 신체, 정신의 조화, 전인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신체를 통한 교육이고, 얘는 본질주의, 얘는 진보주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 교육은 무엇이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까지 보는 게 움직임 교육이에요. 그래서 활동 속에 내재된 움직임의 보편적인 원리를 보자. 이게 키워드가 돼요. 보편적 원리. 해서 스포츠 교육에 대한 최근의 노력 보시면 체육 교과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시각,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학생과 학습 과정, 그리고 교사와 수업 과정에 대한 시각이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기능의 숙달과 함께 체육학적 지식의 이해를 통한 비판적 인식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 교과 내용을 주제별로 통합하여 조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체육 수업이 다양화되고 수업 방법이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어떤 교사가 주체가 돼서 교사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최근의 노력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주체가 학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스포츠 교육학의 개념 보시면 협의의 스포츠 교육학이 있고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이 있죠. 협의의 스포츠 교육학은 어떤 그 교육학 자체를 교육이라는 것에 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교육적인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스포츠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은 보다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을 모두 포괄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육적 현상을 분석 기술하는 과학적인 학문이다. 해서 이거를 뭐 광의의 것으로 보느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협의의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하고 어떤 교육적인 것 이외의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협의는 어떤 스포츠를 교육에만 국한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교육의 현재 보시면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 이렇게 먼저 나오죠. 이는 학교 체육을 얘기하고 뒤에 보면 생활체육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체육,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구분이 되어진다. 어떤 체육의 영역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체육의 세 가지의 영역은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전문 체육은 엘리트 체육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기생처럼 선수로 육성이 되는 과정 있죠.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그죠? 체육 수업에서 경험한 내용이 방과 후 체육 활동이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교사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으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강화와 보상이 필요하며 시즌의 특색에 따라 학생들의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 생활체육을 얘기하죠. 국민생활체육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복지와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체육의 중심 영역이다.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 이게 전문 체육이죠. 지도자는 스포츠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각 종목별 기능을 지도한다. 지도자는 선수 개인의 경기력 수준에 적합한 훈련 및 대회 참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도 사례를 관찰하고 효율적인 스포츠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서 어떤 운동 선수를 지도할 때는 전문 체육으로 들어가면 되고 생활체육에서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다 생활체육의 형태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학교 체육이다. 이러한 것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보는 거는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가장 좀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되고 까다로운 부분이 이 교육학에서 법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꼬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좀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체육 먼저 나왔죠. 국가체육교육과정 해서 체육 교육과정 1차부터 나와 있어요. 제1차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 내용만을 표시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 내용,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 과정임을 명확히 하고 방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며 특별활동 시간을 배당하는 등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어떤 교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 제1차 교육과정이고요.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한다.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의 총화,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경험 중심이에요. 학생들의 경험하에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결정된다고 보았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어떤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으로 나눴죠. 자아실현,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 함양, 사회적인 면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 어떤 개인적인 면과 사회면의 어떤 목표를 다르게 해서 자아 실현과 국가 발전 이러한 것들의 교육 목표가 나와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인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제4차 교육과정은 민주사회, 고도산업사회, 문화사회, 통일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인간, 심미적인 인간, 능력 있는 인간,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4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 여기서도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4차 교육과정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5번 나와요. 자, 건강한, 심미적, 능력 있는, 도덕적인, 자주적인. 그리고 5차 교육과정에는 어떤 개정이 되면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4차에서는 5번 나오고 5차에서는 4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머릿속에 좀 교차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제6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6차 교육과정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교육과정의 결정은 나눠요. 분권화하고 교육과정 내용은 적정해야 된다. 순서는 좀 다르게 할게요. 내용은 적정화하고 교육과정 구조는 다양화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 운영은 효율적으로 한다. 운영의 효율성, 효율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제6차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6차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교육과정 자체가 결정이 분권화되고 나눠지고 내용은 적정화되고 구조는 다양화되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 포인트 나왔던 거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문화적 관점, 교육과정의 3가지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 기능적 관점, 생태적 관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화적 관점, 그냥 우리 문화상품권, 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적 관점은 어떤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과정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기능적 관점은 전기해서 어떤 소규모의 전문가
기능적 관점. 어디가 주체가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등교육기관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개편이 시작된다고 보는 관점이 전기가 기능적 관점이고, 그리고 교생 선생님이라고 하죠. 생태적 관점은 교사가 핵심 중추가 돼서 능동적으로 변화에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15년도에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한참 전에 나왔죠. 다시 한번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 문상, 전기, 교생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까지 봤죠. 우리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일단 봤어요. 와, 외재적 가치. 그래서 내재적으로는 어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적, 학문적, 규범적 성격을 공유하는 종합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정서순화, 사회성 발달 뭐 이렇게 이러한 것처럼 나눠져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했다. 해서 내재적 가치에는 뭐가 있어요?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게 내재적 가치고요. 그 다음에 정서순화, 체력 및 건강의 유지 증진,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 이러한 것들은 외재적 가치로 들어갑니다. 한 번쯤 참고하셔서 이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나뉜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도 다시 보시면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1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중심이었고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어떤 개선돼야 될 상황,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이 점차 세분화되었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7차에서는 나눠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 뭐 전인 육성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플러스 주요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고요.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보시면 국민공통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이죠. 고2, 3학년, 11학년, 12학년은 심화과정으로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한번 보시고 2007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보시면 신체활동의 직접 체험뿐 아니라 직접 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심동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심동적 영역. 그 속에 담겨진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적 요소.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죠?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경기 예절, 사회적 책임감, 페어플레이, 스포츠 정신 이러한 것들은 정의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다양한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심동적인 영역,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전인 교육을 강조한 것이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 보시면 필요한 기초 핵심 역량과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성 및 인성 함량 내용이 강화된 수업 내용 개선 중심의 개정을 의도하고 있다. 어떤 창의성의 요소가 들어갔죠. 그래서 2018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이 창의성에 대해서. 근데 뭐 전술적 창의력, 표현적 창의력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전술을 즉각적으로 구상하는지, 표현하는 건지 그 교육학은요, 그 지문 있잖아요. 문제와 그 지문을 그대로 풀이해 놓는 경우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건 명확히 누가 봐도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 한 번 꼰 거 아니야? 함정을 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지문이 문제가 힌트처럼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도 전술적 창의력 보시면 경기 상황에 맞게 전술을 즉흥적으로 구상한 다음 적용한다. 표현적 창의력, 어떤 독창적인 동적 움직임의 중요성,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하는 것에 창의성을 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풀이 그대로 해설하셔도 되는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함정일 거야 해서 재놓지 마시고 그대로 연계해서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제7차 교육과정과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보시면 교과 성격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운동 기능 중심이었다면 2007-2009에는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했고 어떤 움직임 욕구의 실현, 운동 수행, 다양한 지식 이해였다면 어떤 신체 활동의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 전인 교육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내용 보시면 뭐 7차에서는 체육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종목별로. 근데 2007, 2009에는 건도, 경표, 여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그리고 여가 활동이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 개정까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2007, 2009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건도, 표, 여 해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 이렇게 나와 있죠. 2015년도 개정된 걸로 보면 건도 똑같아요. 여기는 표, 여가가 아니라 안전활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도, 경표, 안 한번 그냥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인성 요소 보시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인성 요소 이러한 게 나타났지 않은데 2007, 2009 개정된 것을 보시면 다양한 구체적인 인성 요소가 나타나고 있죠. 한 번쯤 보시고 학교체육진흥법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뭐 학교체육진흥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법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준을 보시면 학교체육진흥법이죠. 그래서 정의가 만약에 나온다. 정의가 나오면 학교체육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그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볼게요.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학교체육진흥법이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법은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추진에 따라 2005년 연구가 시작되어 2011년 3월 입법 발의되었고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지자체의 학교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그 목적,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학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 학교 제6조 보시면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보세요. 자, 체육교육 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팝스 측정이라고 해서 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좀 측정을 해요. 그래서 키나 체중이나 비만도 이러한 것들도 계산을 해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권 이러한 것들이 좀 박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권과 그들의 인권 보호해줘야 된다는 내용.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만약에 이제 들어가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좀 더 소극적인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뭐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 활동의 활성화 이러한 것들이 학교 체육 진흥의 조치에 들어가 있다. 학교 체육 시설은 뭐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국가는 학생의 건강 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3월 말까지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 계획에 따라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건강 체력 교실 운영하는 게 어떤 비만 판정을 받았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죠.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한테는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스카이캐슬처럼 기록해서 상급학교 진학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어떤 성적 처리로 뭐 점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써줌으로 해서 서술로 아이들의 그런 활동을 했다. 이런 거를 잘한다라는 것을 토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해야 한다. 오답으로 나왔을 때 되게 이거 남녀 차별 같은 느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학생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만큼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좀 더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체크해 놓고 오답으로 나왔을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여학생만 이럴 수 있지만 여학생을 좀 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일정 비율 이상 추가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운동부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출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어요. 기출이 목격이 뚜두두두 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운동부 있잖아요. 이 운동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최저학력제예요. 최저학력제를 둬라. 그래서 이 최저학력제를 둠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챙겨줄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끝까지 운동선수로 계속 있지 못할 수도 있고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운동부 같은 경우가 하위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최저학력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해 줘야 되면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번 보시면 어떤 그 학습권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상시 합숙 훈련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합숙을 너무 강요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부령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아시겠죠? 상시 합숙은 근절돼야 되는 게 맞지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둘 수 있죠. 그 외 특기생들을 육성하는 곳에서 여기서 학교의 장은 운동부 지도자가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스포츠 강사의 배치.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 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맞고요. 어떤 스포츠 강사의 배치로 좀 더 전문적인 체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아 및 장애 학생 체육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도하는 게 특수체육 지도자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이론 있죠. 1차부터 뭐 7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교육과정까지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쵸?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꼴 수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구나. 한 번쯤 체크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서는 핵심 키워드 정리,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 나오죠.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학생, 학교체육 이러한 것이 키워드가 됐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어떤 우리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체육에 대한 진흥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